도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만 100여 명 가까이 추가됐는데 특히 철원 지역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데다 무증상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2, 3일간 추이를 살핀 뒤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지구 사업자 선정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관광 기능이 빠지고 개발 면적도 축소됐다는 의혹인데 행정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화천 지역에 내렸던 양돈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화천 지역 양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오후 기준으로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420명까지 늘었는데요. 특히 원주와 인제에 이어 철원에서도 한꺼번에 2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먼저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기준 420명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98명이 늘었습니다. 지난주 인제에서만 3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철원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철원 지역에는 최근 3일 동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원 지역 선별진료소에는 보시다시피 하루에도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연쇄 감염은 지난 12일 철원 모 초등학교 교감 확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철원의 한 장애인 요양원과 김하읍 건강관리센터에서도 경로를 달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요양원 확진자와 함께 김장을 했던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불과 4, 5일 만에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철원군청 공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철원군수와 부군수까지 격리됐습니다. 문제는 철원 지역 확진자의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까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밀착 접촉자 동선이 파악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뭐 기억이 조금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 확진자 동선이 세부적으로 이게 파악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일 원주와 홍천, 속초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홍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종사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우려와 고령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의료진과 환자 등 병원 전체를 격리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강원도는 17일까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3차 확산으로 10월 26일 이후 원주 지역 확산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원, 홍천, 인제 등에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3차 확산이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사례와 무증상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지역사회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강원도 내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는데요. 강원도는 2, 3일간 추이를 살핀 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발생한 강원도 신규 확진자는 40명.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합니다. 강원도 전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던 원주에 이어 인제와 철원, 홍천, 속초 등으로 발생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도 14명으로 증가해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예비경보를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원주 의료기기 판매점과 인제 북면지인 모임 관련 확산세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전혀 나오지 않는 이제 양구 정선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6일 이후에 이제 도내 몇 개 시군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지역적 편차도 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 격상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요번에 철원도 그렇고 홍천 이렇게 열어놓고서 막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좀 불안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경계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되는 확산세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가 확보한 136개의 음악병상 중 16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병상은 40개가량. 강원도는 지역 내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 등의 우려가 남아 개소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 시민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생활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자발적인 위생 준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군 당국이 강원도 모든 군부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모든 부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행사와 방문, 회의 등은 최소화되고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됩니다. 다만 장병 휴가와 외출은 지금과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연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경고하는 예비경보까지 발령했는데요. 도는 2, 3일 정도 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핀 뒤 1.5단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현재까지 파악된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이 3차 확산으로 10월 26일 이후 원주 지역 확산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원, 홍천, 인제 등에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3차 확산이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유증상자 전원에 대해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접촉자 위주의 검사에서 접촉자가 아니어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 15일 주말 이틀간 총 251명에 대해서 검사하였고 이 중 1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접수 및 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520개소 13,6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속초 요양시설 1명에서 확진되었고 가족 접촉자로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11월 2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주, 춘천, 인제, 철원 등 집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보복 1,300벌, 살균제 624통 등 도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 물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에 가깝습니다. 누적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보름 만에 발생할 정도로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격리 중 시장에 다녀오거나 이웃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고연령층 자가격리자도 많아지고 있어서 현장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인력 등 30명을 추가 보강하여 보건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즉시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원주시의 방역 체계를 왜곡 폄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방역 활동 전반에 대해서 참관 및 감독 등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언제든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이 당초 관광 기능이 상당수 사라지고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건데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할 예정인 동해 망상지구가 사업자 선정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동해 ECT. 사업자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사업 계획도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개발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상당수 제외됐다는 겁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또 있습니다. 바로 사업 부지 축소 논란입니다. 지난 2015년 망상지구의 사업장 면적은 639만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동해 ECT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망상지구 사업장 면적은 391만 제곱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짜맞추기식이 됐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저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왔고 특히 그러한 조절은 저희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업 시행사인 동해 ECT가 7천억 원이 넘는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기초 자료, 지금 보면 이제 한 장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 그거 신빙성이 없다.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백데이터를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사업 시행사의 재무 구조는 중요한 것이라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니면은 친환경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뭐 주택 단지만 건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환경에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기업체들을 유치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시행사는 현재 1금융권에서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나머지는 사업 추진에 따라 투자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이 유지가 되고 그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PF와 자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받았어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 후 호텔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이 우선돼야만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군이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네 번째 항의 집회를 연 이들은 축산단지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평창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라며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